동안 쉼없이 진행됐던 2023 자유해방패 한미연합연습이 23일 마무리됩니다. 실전 감각을 최대로 끌어올리며 진행된 연합연습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졌지만 한미연합군은 연습과 훈련에 더욱 매진하며 어떤 중단도 없이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국군 방첩사령부와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직접 찾아 업무 보고를 받고 자유수호와 국가방위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육군 54단이 21일 2023 자유해방패 연습의 하나로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민관군경소방 통합대테러 종합훈련을 가졌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목표로 진행된 훈련엔 54단 외에도 201 신속대응여단, 707 특임단, 공군 11 전투비행단 등 각급 부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자유해방패 한미연합연습이 23일 끝납니다. 북한은 연습 종료 하루 전인 22일에도 순항미사일을 쏘며 연합연습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계획한 연합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진행 중인 전사해방패 연합훈련도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 하루 동안 이어졌던 올해 자유해방패 연합연습이 23일 종료됩니다. 중단 없이 진행하며 지휘관과 참모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올해 연합연습 기간. 북한의 도발도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강도도 높았습니다. 연합연습을 시작하기 전날인 12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쏜 것을 시작으로 14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16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19일과 22일에는 각각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강도 높은 도발에 한미연합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3일 시작한 연합연습은 23일까지 중단 없이 진행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은 B1과 CP-탱고 각 연합지구사령부를 방문해 연습과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연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사해방패 연합훈련도 중단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군의 한미연합 도하훈련을 시작으로 연합군수지원훈련과 한미연합해병대의 쌍용훈련, 한미연합 KCTC 훈련, 한미연합 화력시범훈련 등 계획했던 연합훈련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우리 공군의 F-35A와 미 공군의 F-16이 연합공중훈련을 하며 전시 강력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강화했고 20일부터는 미군의 강습 36함, 마킨 아일랜드함이 동참한 4단급 규모의 쌍용 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미연합전력의 강력한 전투준비 태세를 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군의 주야간 지속 출격 훈련, 육군의 공정, 공중강습 훈련, 해군의 동서남해 해상기동 훈련 등 각 군별로 강도 높은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고 공지하면서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 하에 계획한 연합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진행 중인 연합훈련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국군 방첩사령부와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 보고를 받고 자유수호와 국가방위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령부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가 정립되어야 한다며 방산업체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 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작전사령부에서는 군의 사이버 작전을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중심의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해 선제적이고 능동적 작전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31년 만이며 사이버 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과 한미연합사단, 미 2사단이 지난 20일부터 나흘 동안 자유해방패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한 대규모 제병협동 사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격 준비! 사격 준비! 쏴! 쏴!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미군의 M777 견인포가 가상의 적진지를 향해 포탄을 쏘아 올립니다. 굉음과 함께 날아간 포는 목표물에 그대로 내리꽂힙니다. 미군의 M777은 견인포 중에서도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고 있어 헬기나 차량을 이용해서도 이동이 가능하여 평소 무겁다고 알려진 견인포의 고정관념을 모두 깨버렸습니다. 한국군의 K9A1 자주포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포신이 위로 솟구치더니 불을 뿜습니다. 이번에도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무인항공기의 탐지 식별 능력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어지는 효력사도 명중 또 명중입니다. 연기로 뒤덮인 피탄지일 때는 말 그대로 초토화. 견인포와 자주포의 화력 지원 아래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K1A2 전차가 드넓은 벌판 위를 내달립니다. 기동 중 사격도 이어갑니다. 같은 시간 장애물 개척 전차와 전투장갑 도조는 끊임없이 지뢰와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장갑차와 전차의 기동로를 확보합니다. 적의 시야를 흩뜨리기 위해 연막도 칩니다. 하늘에서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로 알려진 아파치 헬기가 145노트, 270km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지상군을 엄호합니다. 압도적인 기동력과 화력 앞에 적은 순식간에 괴멸됩니다.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연합재병협동 사격훈련 현장입니다.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한 훈련은 연합군의 화력자산 운용 능력과 작전과 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훈련에는 K9A1 자주포와 M777 견인포 등 궤도장비 100여 대와 장병 8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포병, 전차병, 보병, 공병 등 가용 전력이 모두 투입된 것입니다. And it's what we expect to do in conflict, and to be good at it, which I think everybody in South Korea or in the world wants us to be good at it. We have to train at it.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부대는 상호 작전 수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협조 절차를 수달하였습니다. 양국 부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훈련을 함께하며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등 굳건하고 끈끈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나 되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의 결전태세를 확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빽빽한 수목과 습지, 또 지뢰까지 있어 기동이 쉽지 않은 곳 비무장지대. 육군 5공병여단이 다양한 공병 장비를 활용해 DMZ 극복 기동훈련을 했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다락대 훈련장. 다양한 공병 장비들이 훈련을 위해 모였습니다. 커다란 웅덩이가 생긴 곳에 AVLB 교량 전차가 다리를 놓자 K200 장갑차와 K600 장애물 개척 전차가 기동합니다. 경사진 수목지대에는 산악형 굴삭기가 투입돼 나무를 제거하고 지뢰가 매설된 곳은 장애물 개척 전차가 투입돼 통로를 개척합니다. 육군 5공병여단은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포천시 다락대 훈련장에서 워리어 플랫폼, 드론봇 전투단, 기갑, 화생방 등의 전력이 참여한 가운데 DMZ 극복 기동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에는 장병 200여 명과 장애물 개척 전차, 교량 전차, 미클립 등 공병 장비와 정찰 드론 스카이레인저, 500MD, K121 전차 등 24대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장애물 개척 전차, 교량 전차, 미클릭 등 공병 부대가 보유한 다양한 장비들을 집결시켜 DMZ와 유사한 지형에서 현재 실기동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세적인 기동 여건을 보장하는 공병 부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은 워리어 플랫폼 병력과 항공전력이 적군을 제압해 진지를 확보하며 시작됐고 드론봇 전투단의 정찰 드론이 적의 잔여 병력을 확인하고 연막소대에 의한 차장이 이뤄져 통로 개척을 위한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통로 개척은 적이 남침을 위해 사용한 500m 길이의 지뢰지대 3개소, 습지, 도로 대화구, 수목 밀집 지역 등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적 지뢰지대 모사를 위해 한국군과 북한군 지뢰 총 118발을 매설해 훈련의 실전성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통로 개척과 동시에 지뢰 탐지기를 활용해 지뢰를 제거하는 등 통로 확장도 이뤄졌습니다. 실물 지뢰를 찾는다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지뢰를 제거함으로써 저희 전우들이 이 길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음에 저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기동훈련을 통해서 습지나 수목 밀집 지형을 직접 극복하면서 우리가 전시에 여러 지형을 극복할 수 있다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한 드론봇 전투단과 워리어 플랫폼, 화생방, 항공 등
다양한 병가의 전투 수행 능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부대는 DMZ와 유사한 지형과 해빙기라는 기상 조건에서 기동 훈련을 실시했으며 기능별 편제 장비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전투 수행 방법을 정립하고 DMZ 극복 작전 부대의 전력 소요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육군 5 공병여단은 DMZ와 유사한 환경과 해빙기라는 기상 조건 속에서 다양한 편제 장비의 특성을 활용해 DMZ 통로 극복 기동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공군은 지상 보급이 어려운 상황 속 최전방에서 싸우는 아군들이 전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중 보급 임무를 수행합니다. 한미 공군이 함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정비영 기자입니다. 기지평가대를 실은 CH-47 치누크 헬기가 낯선 비행장 활주로를 향해 접근합니다. 각종 장비와 함께 헬기에서 내린 평가대는 활주로 등 주요 작전 시설물의 피해 정도와 사용 가능 여부, 비행장 상태 등을 점검하고 항공 추진 보급 기지로 운영이 가능하다 판단해 지체 없이 기지 설치에 나섭니다. 항공 추진 보급 기지는 전시 수복 지역의 원활한 공중 보급을 위해 구축 운영하는 비행기지로 지상 보급에 제약이 많은 전시 상황에서 최전선 아군의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정통제사들이 팀워크를 발휘해 아군 항공기에게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줄 이동형 전술항법 장치를 빠르게 설치합니다. 다른 장병들은 활주로 곳곳에 특정한 패턴으로 분홍색 천막을 설치해 후속 항공기들을 위한 참조점을 표시합니다. 기본 준비가 끝나자 구름이 조금 낀 하늘에 MC-130J 미 공군 특수전 항공기 한 대가 모습을 보이고 관제탑이 없어 공정통제사가 직접 착륙 허가를 발부합니다. Runway 02, wind, calm, checklist down. 미 공군 공정통제사 지원군 도착에 이어 우리 공군 C-130 수송기와 함께 기지 개소대가 도착하고 기지 개소에 필요한 공병 장비와 보급물자를 하역합니다. 군의관과 의무요원들의 항공 의무 후송 훈련도 전개됐습니다. 전방에서 부상당한 장병들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비행 중인 C-130 수송기에서 응급처치하며 후방으로 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시에도 실전과 같은 고강도 훈련과 교육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훈련엔 한미연합작전요원 50여 명과 각종 장비와 물자 70여 종이 투입됐으며 한국공군 C-130 CN-235 수송기, CH-47 헬기를 비롯해 미 공군 MC-130J 특수전 항공기, C-130J 수송기 등의 항공전력이 참가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였습니다. 한미 공군은 각자 맡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완벽한 공중보급 능력 구비에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 우리 군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테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과 연계해 통합 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육군 54단은 지난 21일 국가 중요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완벽한 통합 방위 작전을 펼쳤습니다. 조다니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가상의 건물 도심 속 인질극이 발생하고 곧장 경찰 특공대가 출동합니다. 또 다른 상황, 대구 시민들 인질 삼은 버스 테러에는 육군 특전사 특수임무단이 투입. 신속한 작전으로 인질을 구출하고 테러범을 진압합니다. 지난 21일 육군 54단 주도로 열린 민관군경 소방 통합 대테러 종합훈련 현장입니다. 장병 130명을 포함해 180여 명의 인원과 장갑차, 항공 전력까지 참가한 이날훈련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소형 무인기에 의한 테러와 테러범이 본관으로 침투, 인질극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검문소를 점령해 테러범의 도주로를 막고 차량 내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 하단의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과 공군 폭발물 처리반이 특수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본격적인 테러범 진압에는 아파치 헬기의 위력 수색을 시작으로 군경합동 건물 외벽 진입 등 모든 테러범을 속탄하고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했으며 이 밖에도 화학 테러 상황에는 부대 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와 소방 특수구조팀, 대구지방환경청 화생방 탐지팀이 탐지 작업으로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전태세를 확립하는 가운데 훈련을 거듭하여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처하겠습니다. 모두 실전처럼 훈련하게 되어서 대구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훈련
훈련을 참관한 신희연 이작전 사령관은 복합적인 테러 상황 속 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방위 요소의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인 계기가 됐다며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사명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앞으로도 통합방 작전 태세를 더 확립하는 데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육군 이작전 사령부는 전시 적의 후방 교란 작전에 대비해 FS 연합 연습에서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윌리엄 전이 미 태평양 해병부대 사령관이 2023 자유해방패 연합연습과 쌍용 훈련 기간에 한국을 찾아 한미 해병대의 전우회를 돈독히 했습니다. 윌리엄 전이 사령관은 22일 경북 포항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만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전이 사령관의 방안은 FS 연합연습과 쌍용 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부대 작전 지도를 위해 추진됐는데 지난 21일 입국한 직후엔 해병대 1사단과 항공단 등을 찾아 한미동맹의 압도적 전력과 연합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직접 살폈습니다. 한편 2023 쌍용훈련에 참가 중인 한미해군 상륙기동부대는 지난 21일 경북 포항근해에서 경계 어모 전력의 호위 속에 작전 수행 지역으로 이동하는 호송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날 작전엔 미 해군의 42,000톤급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 한국 해군의 14,500톤급 대형 수송함 마라더함과 독도함 등이 참가했습니다. 1,800톤급 잠수함 유관순함이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마련한 적 잠수함 공격훈련 경연대회에서 높은 기량을 선보이며 최우수함으로 선정됐습니다. 부대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적 잠수함 공격훈련 경연대회를 열고 잠수함 임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부여한 뒤 적 잠수함 탐지와 식별, 추적, 공격 등 승조원의 상황별 대응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대회 결과 1,800톤급 유관순함이 최우수함을 차지했고 1,200톤급 채무선함이 우수함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은 대회는 실제 잠수함의 임무 환경과 유사하게 조성된 육상 전술훈련장에서 모든 잠수함을 대상으로 매년 한 번씩 진행됩니다. 해군 사관학교와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가 제61회 진해 군항제를 맞아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부대를 개방합니다. 이 기간에 군항제를 찾는 방문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군부대 벚꽃길을 걸으며 봄을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사가 준비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해사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는 충무공 이순신 제도 걸업과 안중근 의사 친필 유목 탁본 체험, 해사 마스코트 기념 촬영 지원, 거북선 견학 등이 있습니다. 부대 개방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진기사는 군항제 기간 중 부대 내 도로 2km 구간을 개방하고 진해 군항에 정박해 있는 다양한 함정의 내부도 공개합니다. 또 해군과 해병대, 특전단 모병 홍보관을 비롯해 페인트볼 사격장도 운영합니다. 3월 23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8기동사단 포병여단이 자유해방패 연합연습의 하나로 14일부터 23일까지 군경합동 순찰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양주경찰서와 부대 주변 취약지역에서 합동 순찰을 하며 군경 공조체계를 다지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군 2신속대응사단 201 신속대응여단이 장병들의 재난대응과 인명구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북소방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인명구조 교육과 시설을 지원하고 장비와 물자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오늘 중부지방의 비는 오전까지 내리다 그쳤지만 남부지방은 오후에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경상도 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40mm,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황사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인천, 경기 북부에서 매우 나쁨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오후부터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은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도 황사가 잔류하는 곳이 많습니다. 미세먼지 정보 잘 확인해 주시고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북서쪽에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5도, 강릉이 7도, 대구는 9도로 시작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원주가 17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시작만큼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잘 짓는 것. 자유의 방패 FS 연합연습 훈련이 11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의 훈련 진행 상황을 잘 복귀하고 잘 정리해 다음을 기약해야 계속적인 연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 한 해는 정전 7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기에 많은 행사와 훈련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는데요. 이처럼 수많은 훈련과 행사들에는 시작이 있을 것이고 마무리가 있을 것인데 매 시작과 끝을 잘 갈무리해 올해 의미 있는 마무리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더구나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동해상에 다수로 발사하는 등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기에 훈련의 마무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